여기 일본만이 유일하게 세계를 거머쥘 야망이 있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 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녀는 물론 일본 지사에서도 충격을 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툴루즈 출신 아델라 디부아입니다. 6살 때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일본 도쿄로 이주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자라면서 일본의 질서와 정돈된 문화에 깊이 동화된 저는 이제 28세의 국제무역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도쿄 오피스의 창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옆자리에 동료 하루카가 점심 식사를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델라 씨, 다음 달에 서울로 출장 가게 될 수도 있대.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요? 거기는 일본의 열등한 복사본일 뿐이에요. 길거리에서 침 뱉고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던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일본 동료들에게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도쿄에서 자라면서 일본식 예절과 질서를 내면화한 저에게는 그런 곳이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하루카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직접 가본 적은 있어?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쿄 사무실 직원들도 한국 여행 다녀와서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했어요. 게다가 역사도 왜곡하고 일본 문화를 따라하면서 원조인 척 한다더라고요. 하루카는 더 이상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한국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특히 일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사내 메신저로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부아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사무실로 와주세요.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저는 15층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야마모토 부장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디부아 씨,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했어요. 5일간 현지팀과 협업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루카와 나눈 대화가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나요? 야마모토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최적임자예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이라 당신의 배경이 완벽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해야 합니다. 내일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네요. 긴급 요청이에요. 항공권과 호텔은 이미 예약되었고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닌 지시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얗게 변했는데. 내일 한국 가요. 서울지사 프로젝트래요. 하루카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한국 얘기하더니 운명이네. 정말 최악이에요. 5일이나 있어야 한다니.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급하게 짐을 꾸리면서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K-팝, 김치, 태권도 같은 단어들만 검색했죠. 영어로 된 한국 여행 블로그 몇 개를 읽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리뷰였지만 저는 그걸 서구인들이 이국적인 것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원시적인 음식에 시끄러운 음악. 최악이겠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2시간 30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지사의 프로젝트 내용을 검토하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활주로 주변은 깔끔해 보였습니다. 공항이라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거대하고 깨끗한 공항, 최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신속했고 영어와 일본어 안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공항만 이렇게 멋진 건가? 저는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 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표를 사고 플랫폼으로 가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깔끔한 플랫폼, 정확한 시간 안내, 다국어 지원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풍경은 현대적인 건물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돈된 풍경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들었던 그 한국이 맞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는 영어를 못했지만 호텔 이름을 보여주자 이해했습니다. 도시를 지나는 동안 저는 서울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번화한 상점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도쿄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룸서비스로 간단한 저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시도할 용기는 아직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내일의 일정을 검토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낯선 번호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디부아 씨? 저는 내일부터 함께 일하게 될 박준호 매니저입니다. 도착하셨나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남자의 영어는 유창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화려했습니다. 도쿄의 네온사인과는 다른 더 다채로운 색상의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은 넓고 깨끗했으며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5일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내가 들었던 것보다는 괜찮을지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런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아니야, 공항과 호텔은 외국인을 위한 곳이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내일 진짜 한국을 보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양식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45분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국지사 건물은 호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서울 도심에 우뚝 솟아 있었고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다른데?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디부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오시는 길에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바로 일을 시작하죠. 저는 업무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이죠. 회의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밝고 깨끗했으며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무실과 달리 약간 소란스러운 느낌이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무질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건축물도 보였습니다. 박준호는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프레젠테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고 질문에도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준비성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니요. 매우 철저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준호는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점심 식사하러 가시죠. 한국 전통 식당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서양 음식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현지 음식을 시도해 볼게요. 저는 도전적인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모던한 인테리어의 한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박준호가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음식은 비빔밥이라고 해요. 다양한 채소와 고기를 섞어 먹는 건강식이죠.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화려한 색상과 예쁜 그릇에 놀랐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박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아요. 발효식품이 많거든요. 식사 중 그는 저에게 일본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는 처음으로 경계를 조금 풀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에서 자란 경험이 특별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일본이 제2의 고향이에요. 완벽한 나라죠. 모든 것이 정확하고 질서 있어요. 박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 문화는 정말 아름답죠. 저도 여러 번 도쿄에 가봤어요. 정말요? 어땠어요? 저는 그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멋진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장단점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균형 잡힌 시각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일본인들은 주로 한국을 비판했지만 이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저는 한국팀의 효율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 회의의 형식적인 분위기와는 달랐지만 나름의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박준호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업무 후 서울 밤 투어는 어떠세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편견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제 예상과 다른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적어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첫날의 경험은 분명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달랐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 사무실, 음식, 사람들.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되고 세련되었습니다. 특히 박준호의 전문성과 친절함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모습일까? 아니면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까? 저는 내일의 진짜 한국 투어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5일 동안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까? 아니면 내 편견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내일도 열린 마음으로 관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친구 하루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정리된 곳이야. 내일은 현지 동료와 함께 도시 투어를 할 예정이야. 하루카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봐, 내가 뭐랬어?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보라고. 즐거운 시간 보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출장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만난 박준호 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는 전문적이고 세심하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편견은 위험한 거야. 저는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 저는 다음날 저녁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박준호 씨와의 서울 밤 투어가 어떨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에 볼만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의 경험이 저를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박준호 씨가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이 일본처럼 깨끗하고 효율적인 것에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오늘 어디를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장소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은 광장 뒤로 웅장한 궁궐 정문이 보였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웅장하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일본의 궁궐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었지만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광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 건물들은 원래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복원된 건가요? 대부분 복원된 것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의 말에서 아픔이 느껴졌지만 원망보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본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가옥들이 즐비했습니다. 기와지붕과 나무대문, 돌담길.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가옥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었죠. 박준호 씨는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일본 전통가옥과 비슷한 점도 있네요. 하지만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전통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이 차는 대추차입니다. 건강에 좋고 한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 중 하나예요.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일본 차와는 또 다른 맛이에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죠.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의 균형 잡힌 시각에 저는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박 매니저님은 일본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도쿄와 오사카에 출장으로 몇 번 갔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특히 일본의 섬세함과 전통에 감동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과 발전은 존중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협한 시각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모든 사람이 다르죠. 특히 나이 든 세대는 아픈 기억이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려고 해요. 저도 역사는 잊지 않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찻집을 나와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강을 따라 흐르는 빛의 줄기,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매력이 있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더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다름이 나쁜 것은 아니죠. 박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각각의 도시가 가진 매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제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며 활기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저에게 여러 한국 음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음식은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직접 구워 먹는 한국식 바비큐예요. 우리는 고기를 구우며 소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더 편안해지자 저는 용기를 내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부정적이었거든요. 박준호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직접 경험해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예요. 뒤부하 씨도 멋진 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시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변화를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야외에서 편하게 식사하는 것을 좋아해요. 박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 같은 곳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예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꽤 자유롭고 좋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에 앉아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다리 위에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준비는 잘 되어 있나요? 박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자료는 모두 준비됐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우리 회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사무실에서 미팅 준비로 바빴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박준호 씨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시장에 맞게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박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보다 제품이 주는 경험과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기술적 우수성만 강조하기보다 이 제품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접근법이네요. 일본에서는 기능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맞습니다. 문화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이 방식은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오래된 습관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제 말에 언짢아하기보다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제가 익숙한 것과 달랐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네요.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보죠. 박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게 국제협업의 장점이니까요. 우리는 오후 내내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박준호 씨로부터 한국 시장과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고 저도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관계 구축을 중요시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다른 길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호 씨가 치맥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치맥은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 중 하나예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겼습니다. 주변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럽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변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죠. 뒤부아 씨는 그 점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문화 간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일 있을 중요한 미팅에 대한 걱정보다는 박준호 씨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준호 매니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어요. 준비는 다 되셨나요? 박준호 매니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만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준호 매니저는 제 옆에 서서 제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죠. 자료가 정말 완벽해요. 걱정 마세요.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한국 시장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아델라 씨가 빨리 적응하신 거예요. 일본에서의 경험도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고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제가 일본에서 살았다는 것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편견도 생겼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미팅 시작까지 1시간 남았네요. 점심 먼저 먹고 올까요? 박준호 매니저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제 말씀하셨던 그 비빔밥집으로 가볼까요? 그는 제 제안에 놀란 듯 했습니다. 비빔밥을 또 드시고 싶으세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빔밥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준호 매니저는 정말 전문가였어요. 한국 시장에 대한 그의 지식은 놀라웠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클라이언트는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특히 CEO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면 충분할 거예요. 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후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IT팀에서 프로젝터와 노트북 연결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파일 최종 버전이 여기 있어요. 제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델라 씨가 직접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지원할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보다 한국 시장에 대해 더 잘 아시는데. 이 프로젝트는 아델라 씨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셨잖아요. 당신의 국제적 시각이 클라이언트에게 더 신선하게 다가갈 거예요. 그의 믿음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인 제가 이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일본인 직원이 앞에 나서고 저는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었죠. 미팅 시작 20분 전,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컴퓨터가 멈춰버렸어요. 뭐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 제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박준호 매니저가 빠르게 다가와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도 몇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안 돼. 저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여기 있었어요.
박준호 매니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백업은 없나요? 클라우드에 있긴 하지만 이 네트워크에서는 접속할 수 없어요. 제가 일본 계정으로 설정해 놔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팅까지 20분밖에 없는데. 패닉 상태에 빠진 저와 달리 박준호 매니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IT팀에 연락했고 2명의 직원이 급히 회의실로 왔습니다. 노트북이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하드웨어 문제 같은데요. IT 직원이 말했습니다. 파일을 복구할 수 있나요? 박준호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디스크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최소 몇 시간은 걸릴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저는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5일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미 로비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떡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때 박준호 매니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델라 씨는 내용을 완벽히 알고 있고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시각자료 없이는. 제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보여주세요. 때로는 기술보다 인간적 연결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고 박준호 매니저도 한국 시장에 대한 전문가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보죠. 박준호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화이트보드와 마커를 준비해주세요. 그가 IT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인쇄된 회사 소개서가 몇 부 있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미팅 시작을 10분 늦춰달라고 요청해주세요. 커피와 다과를 충분히 준비해서 클라이언트를 대접해주세요. 모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에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숫자, 차트, 그래프. 모두 기억해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준호 매니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긴장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번 일이 우리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의 말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사과하기 바빴을 텐데 박준호 매니저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어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미팅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라이언트 회사의 CEO와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 매니저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기술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문성을 방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라 디부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완벽합니다.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CEO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들어보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활용해 핵심 숫자와 그래프를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박준호 매니저는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여 한국 시장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시각자료 없이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오히려 더 생동감 있고 진정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 예측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가요? CEO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소비자 행동 패턴과 경쟁사 분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특히 20-30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요인이 크게 변화했는데요. 박준호 매니저가 보충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브랜드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특히 민감합니다. 이 점이 귀사의 제품의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글로벌 전략과 일본 시장 경험을 설명하면 박준호 매니저는 그것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말을 보완하고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의사소통했습니다. 미팅이 끝날 무렵 클라이언트 CEO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실망했어요. 하지만 두 분의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협력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법무팀이 연락할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매니저가 대신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저와 박준호 매니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매니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델라 씨의 전문성과 침착함이 빛났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아델라 씨의 지식과 적응력이 대단했어요. 그 순간 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인이라는 단편적 이미지는 박준호라는 복잡하고 멋진 개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인이 아니라 뛰어난 전문가이자 따뜻한 동료이자 훌륭한 리더였어요. 뭐 생각하세요? 박준호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요. 한국인들이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심지어 일본 문화를 따라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매니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사실 우리도 일본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이 얼마나 우스운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밤 축하 저녁 식사 어떠세요? 박준호 매니저가 제안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문화적 편견 극복을 위해 건배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제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추천하는 곳으로 가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 꿈, 그리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박준호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도쿄로 이주했는데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을 제 집처럼 느끼게 됐죠. 그렇군요. 저도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문화 충격도 있었지만 그 경험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죠.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박준호 매니저가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혜, 유머 감각,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일 전에는 이 도시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칠 뻔했던 걸까?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박준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아델라 씨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쉽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번 방문이 좋은 경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어떤 교훈인가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이요. 그리고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내일 마지막 회의 후에 공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좋은 밤 되세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사라졌고 오히려 이 나라의 다양한 모습과 활기찬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아침에 열린 회의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준호 매니저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뒤부아 씨, 이건 한국 전통차입니다. 일본의 차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차이를 즐기셨으면 해요. 선물을 받으며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5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 시간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혼자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걸으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5일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모든 것을 일본식과 비일본식으로만 구분했습니다. 일본 방식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좋은 방식이라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 회의가 끝나고 박준호 매니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뒤부아 씨, 공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이미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감사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박준호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번 여행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가 궁금해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다른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차 창문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저에게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다양한 맛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매니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 문화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죠. 한국 음식이 다양하고 강한 맛을 가진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다양하고 열정적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끄럽고 무질서한 느낌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국만의 활기와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실은 저는 본사의 한국지사로의 발령을 요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박준호 매니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매니저님과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상 결정이 아니에요. 저는 박 매니저님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뒤돌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5일 전만 해도 저는 모든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 사람을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5일 전만 해도 저는 이 도시를 일본의 열등한 복사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이곳이 얼마나 독특하고 매력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떠났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매니저. 그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3개월 후 저는 서울로 돌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상사를 찾아가 한국지사로의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상사는 놀라워했지만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뒤부하 씨, 당신은 항상 일본 문화를 최고로 여겼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견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저는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제 발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박준호 매니저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새로운 이해와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회사에서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박준호 매니저는 항상 제 곁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말 어려워요. 저는 좌절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제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꽤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정문화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느껴졌어요. 1년 후 박준호 매니저와 저는 한강공원에서 첫 데이트를 했던 그 자리에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며 프랑스어로 청혼했어요. 발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 진심은 완벽하게 전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세계가 넓어졌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넓혀주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에는 일본, 프랑스, 한국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가지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에서 저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었고 박준호는 프랑스식 턱시도를 착용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식 축하 의식도 포함시켰죠. 결혼식 후 저희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살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경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 가졌던 편견을 고집했다면 이 모든 행복을 놓쳤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문화권 출신의 새로운 직원들이 회사에 올 때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젊은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나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지 어떤 국가나 문화의 대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박준호와 저는 이제 서로의 문화에서 최고의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